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AI 반도체인 NPU 진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국내 팹리스 3대장, NPU 팹리스 3대장인 퓨리오사 AI, 그리고 리벨리온, 사피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NPU는 GPU의 유용한 대안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추어서 AI 연산에 특화된 NPU 기반의 AI 가속기를 개발함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NPU를 설계하는 팹리스는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을 잡은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와 손을 잡은 리벨리온도 있죠. NHN 클라우드와 손을 잡은 사피온이 있습니다. 사피온은 SK 자회사로서 SK의 데이터 센터 형성에도 지단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NPU 기반의 AI 가속기를 설계하는 회사들이죠. 각각의 회사들은 어떤 곳이고 어떤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전문 스타트업이에요. 지난 2017년 4월 4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백준호 대표가 독립하여 창업한 팹리스,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지난 2021년 6월 시리즈 B 투자를 받습니다. 총 8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2023년 1월 19일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도 했었죠. 퓨리오사 AI는 데이터 센터 및 자율주행 시장을 타겟으로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연산을 통해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는 AI 인퍼런스 칩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퓨리오사 AI에서 출시한 AI 반도체는 워브이라는 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브이1은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 대회인 MLPerf에서 추론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MLPerf라고 하는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스탠퍼드, 하버드 등 유수 기업과 연구기관이 매년 주최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 대회거든요. 퓨리오사 AI의 워브이1은 엔비디아의 AI 칩 T4보다 이미지 분류, 객체 검출의 처리 속도 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을 보인 거죠. 자, 다음에 표를 보시면 퓨리오사 AI의 NPU인 워브이1은 엔비디아의 A2에 비해서 객체 인식 부분에서 큰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성공을 합니다. MLPerf의 객체 인식 성능은 물체를 감지하거나 이미지를 분할하거나 하는 등 특정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상황에서 상황인식 능력은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월등한 스코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성비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성비 부분은 칩 가격이나 스펙에 대비했을 때 실제 드러나는 성능의 차이를 점수화한 거예요. 물론 MLPerf 2.0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엔비디아를 다 이긴 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적어도 추론과 객체 인식 부분,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엔비디아의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크는 벤치마크일 뿐이죠. 실제 데이터 센터에 탑재됐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점은 맹점입니다. 하지만 이 칩의 성능을 수치로 보여주는 벤치마크 점수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칩을 잘 가다듬어서 좋은 양산품을 만들어낸다면 한국의 NPU 진영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
챗 GPT의 열풍에 편승해서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와 함께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비전, 음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걸쳐서 트랜스포머 계열의 AI 모델을 차세대 AI 반도체에 최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K-AI 반도체 팜 파트너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퓨리오사 AI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벨리온입니다. 리벨리온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컴파일러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이에요. 2020년 9월에 박성현 대표에 의해서 창업된 리벨리온은 창업 1년 만에 1120억을 유치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NPU를 다루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리벨리온의 인적 구성 또한 눈에 띄는데요.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MIT, 카이스트, 서울대 등 유수의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모인 공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건 스탠리, 스페이스X, IBM, 인텔, 삼성 등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최정예 팀으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리벨리온이에요. 리벨리온은 또한 지난 2023년 2월 13일 데이터 센터향 AI 반도체인 아톰을 출시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또한 삼성 5나노 EUV 공정에서 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톰은 지금 현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을 지원하는 AI 반도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언어 생성형 AI에 특화된 칩인 아톰을 개발한 리벨리온은 KT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죠. 또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가 올해 중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초거대 AI 서비스인 미듬의 경량화 모델을 아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아톰 NPU가 엔비디아보다 특정 부분에서는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죠. 물론 모든 면에서 골고루 앞선다는 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H100이 대단한 반도체인 건 맞아요. 하지만 GPU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블록이 있고 이는 곧 전력의 소모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리벨리온에서 개발한 아톰이라고 하는 NPU는 인공지능을 위해서만 태어난 반도체예요. 그런 만큼 전력 효율 면에서의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피온 코리아입니다. 사피온 코리아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3개의 회사가 투자를 해서 설립한 팹리스예요. 2021년 SK텔레콤으로부터 분사해서 독립 조직이 되었습니다.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판교에 사피온 코리아가 위치하고 있죠. 사피온 코리아는 X220칩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X330을 생산하는 데에 성공을 했고요. 또한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X340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피온의 X220은 28나노 레거시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이지만 엔비디아에서 TSMC 8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된 A2 GPU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 그 스코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 모델 X330에서는 챗 GPT에 적용된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인 AI 연산에 특화된 설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내 NPU 3대장에 대한 내용을 대강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세 기업의 주요 특징은 추론 중심의 NPU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치거나 혹은 이미 뛰어들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KAI 반도체 팜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에 탑재가 가능한 범용 NPU 시장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NPU의 태생이 특정 기업이 원하는 AI 성능에 특화된 맞춤형 AI 반도체라고 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KNPU 3대장도 결국 네이버, NHN, SK 그리고 KT와 손을 잡고 그들의 하드웨어 스펙에 맞춘 AI 가속기를 공급해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드러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PU가 GPU의 대체제로 여겨지는 까닭은 GPU에 대비했을 때의 전력 대비 효율이 좋고 제작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시장을 서서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처한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AI 가속기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비해서 떨어지는 업력이에요. 엔비디아는 태생 자체가 GPU 회사였고 또한 AI에서도 굵직굵직한 선을 그은 세계 최고의 AI 가속기 회사임에는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업력이 깡패라고 이 시장을 일찌감치 장악해버린 엔비디아는 이미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서버 시장을 90%까지 장악을 해버려요. 2위 업체인 AMD조차 이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설립된 지 5년이 채 안 되는 신생 팹리스들이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이 쿠다 왕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내 팹리스들은 하드웨어 기술력은 어디에다 내놔도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준수한 실력이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한 거는 하드웨어를 실제로 구동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잼뱅이라는 게 최대 약점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이미 풀스택의 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고도화시키고 아예 철옹성을 쌓아버린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KNPU 3대장의 최대 약점은 엔비디아에 비해 견고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저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KNPU 3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그리고 사피온 코리아. 이 세 개 기업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여 독자적인 NPU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 기업의 도전에 어떤 걸림돌들이 마주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KNPU 3대장은 과연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